안녕하세요. 보드게임 소개해준 남자 안드레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스마트폰 주식회사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비공개 프로그래밍 액션 방식의 경제 전략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핸드폰 회사의 CEO가 되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자신의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지역 시장의 영향력을 장악해서 이런 주도권을 얻어서 승점을 얻는 그런 게임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스마트폰을 소재로 하고 시장 경제의 원리를 잘 살린 게임입니다. 그럼 컴포넌트 소개 먼저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개인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 계단 모양으로 생긴 컴포넌트가 있어요. 얘를 여기서는 진보 마커라고 하고요. 빌딩 모양으로 생긴 컴포넌트를 오피스 마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큐브를 상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가 CEO로 일하게 될 회사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회사 고유의 그 개선보드, 고성능 보드예요. 개선보드를 시작에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핵심인 이제 액션을 계획할 때 이렇게 흰색 패드와 검은색 패드로 적혀 있는 이 두 개의 큰 타일을 가지고 액션을 계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원래 이 가림막도 이렇게 가져와서 이 뒤쪽에서 이 두 장의 패드를 가지고 액션을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컴포넌트는 이게 다고요. 세팅 알려드리면은 여기 라운드 표시 마커예요.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있는데 시작시 1라운드에 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단계 마커인데 이 게임은 8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8단계를 한번 돌면은 이제 라운드가 끝나는데요. 네, 그래서 1단계에다 이렇게 마커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색상 마커를 이쪽이 이제 가격칸이에요. 가격칸에 알맞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신의 시작 지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맵을 보면은 여기는 파란색 이 표시돼 있어서 파란색 건물 오피스 마커를 넣고요. 여기는 녹색이라서 이렇게 녹색을 넣으시면 돼요. 나머지 마커들도 색상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5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오피스 마커만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2, 3, 4인 풀 때는 이렇게 리테일러 타일이 있어요. 이 타일을 룰북을 참조하셔서 알맞게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개선보드를 놓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5장을 깔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게임보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특허 타일을 놓는 곳과 그 옆에 기술 타일이 있어요. 이 특허 이 아래에 보이는 기술칸에 특허 타일 아래에 있는 이 기술칸에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수만큼의 자신의 진보 마커 계단 토큰을 넣게 되면은 가장 먼저 넣은 사람 그 완성을 한 사람은 이 특허 타일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게임 종료 때 이 빨간색 동그라미 네모에 있는 6점을 획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 특허 타일을 가져가게 됐다면 그 후로는 하나 더 요구치가 내려가서 자신의 진보 토큰 2개를 넣으면은 이 기술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을 배웠다고 하면은 이렇게 자신의 마커를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또 타일이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전반적인 전략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먼저 여기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상품 토큰이에요. 상품 토큰하고 뒷면으로 개선보드를 놓았는데 이제 라운드가 끝났을 때 개선보드가 제거되고 새로 보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배치를 해두시고 이 상품 토큰은 이제 이 개선보드를 가져가지 않았을 때 못했을 때 상품 토큰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점수판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해당되는 색상별로, 색상의 회사별로 시작 점수가 달라요. 녹색은 3점 시작, 빨간색은 7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여기도 0점에다가 상품 마커를 토크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게임 세팅이 끝났고요. 다른 전략 게임에 비해서 게임 세팅이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세팅하고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게임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앞에서 언급했는데 이 게임은 5라운드 게임이고요. 한 라운드는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차례차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미지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서 한번 익히시면은 그 뒤로는 뭐 또 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 라운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라운드 정리 단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어떻게 승자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쪽 보면은 이제 1단계 때는 이 패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패드를 뭐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렇게 겹쳐요. 겹쳐서 내가 하고 싶은 액션 심볼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실 때 조건은 무조건 수직이나 수평이어야 되고요. 최대 가릴 수 있는 칸은 4칸까지예요. 그래서 한 칸에서 4칸까지 이렇게 덮으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액션을 계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뭐 나머지 이제 오인프라고 쳤을 때 나머지 플레이어 분들도 동시에 가림막 뒤에서 이렇게 패드로 액션을 계획하시고 동시에 오픈을 하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달러 표시가 있고 양쪽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 심볼이 있으면은 이 심볼이 나타내고 있는 대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가격을 하나 내리고요.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가격을 하나 올려요. 그러면 제 패드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녹색 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원에서 4원으로 가격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단계는 끝이 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격이 다음 단계들을 진행하는데 그 차례를 순서대로 토너들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 단계들이 오면 이 가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선 플레이어가 돼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다음 가격 그 다음 가격 순으로 플레이 순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패드로 하고 싶은 액션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턴오더에 밀려서 부득이하게 액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계획했던 액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가격 책정하실 때 그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하셔서 책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낮은 가격이 뭐 2명이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쪽 게임보드에 있는 승점이 낮은 사람이 선 플레이어가 되니까요. 네, 그 부분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단계까지 설명드렸고요. 3단계는 검은 상자로 나와 있어요. 이 검은 상자는 보시면 딱 누가 봐도 상품이에요. 상품을 생산하는 건데 이제 패드에 있는 이 검은색 이 상자 마커당 이 심볼당 하나씩 생산을 하고요. 이 패드를 하나에서 4칸까지 가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는 2칸을 가렸으니까 이 가린 칸 수까지 포함을 해서 총 3개의 상품이 생산이 돼요. 3개의 상품이 생산됐다는 거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용 가능한 상품 칸으로 제 개인 오거나이저의 이 칸으로 3개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 라운드에는 저는 상품을 3개까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4단계인데요. 이제 개선 파일을 가져오는 단계예요. 5개를 세팅해놨는데 톤오더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가져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노란색 심볼이 있는데 이렇게 가렸다고 치면 없잖아요. 없었을 때 자기 차례에는 여기 한 칸짜리 상품 토큰을 가져오시면 돼요.
이 상품 토큰과 개선 타일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상품 토큰은 앞뒷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 토큰은 가져온 순간부터 다음 라운드에 상품을 하나 생산을 시켜줘요. 그 생산력 1이 올라가는 거고요. 개선보드는 이 개선보드를 이렇게 자신의 패드 위에 올려놔서 새로운 액션을 계획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뒷면으로 나서 상품 토큰과 마찬가지로 생산력을 일러 올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하겠다. 쓰지 않겠다. 네. 이렇게 각각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 보드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더 겹쳐가지고 더 다양한 액션을 원하는 액션대로 이렇게 마음껏 계획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시하는 게 그거예요. 이 심볼이 있다면은 개선 타일을 가져와라. 심볼이 없다면 상품 토큰을 하나 가져가라. 네. 그리고 이제 5단계는 이 기어 마크예요. 기어 마크가 있는데 맨 아래에 이제 기술 칸 보시면은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쪽에 이렇게 보라색 심볼이 있는 만큼 자신의 진보 토큰을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시면 돼요. 쓸 때 이제 자신의 판매 지역에 있는 기술을 확인해 주시면은 판매를 하기가 용이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특허 타일의 오른쪽에 있는 기술 타일을 보시고 나한테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하다 싶은 그런 걸 보고 태클을 타시면 돼요. 요구 수치는 미리 언급했다시피 이 하얀색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고요. 게임 종료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리고 빠지면은 이 특허 타일이 빠지면은 요구량이 하나 줄어든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5단계까지 진행을 했다. 그럼 6단계는 이 파란색 트럭 심볼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류센터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패드에 이 심볼이 있다면 이 심볼 수만큼의 진보 토큰을 써서 내 오피스 마커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에 이렇게 오피스 마커를 놓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심볼이 3개 있어서 이렇게 3개를 놨는데 이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게 4예요. 이 4개의 진보 마커가 있어야지 이 해당 지역에 자신의 오피스 마커를 이렇게 내 회사를 세울 수 있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4개인데 3개밖에 못 냈으니까 당연히 오피스 마커를 놓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기는 2개니까 오피스 마커를 세우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세우셨다면은 진보 토큰은 되돌리시면 돼요. 하나 남은 거는 뭐 여기 연결된 데나 아니면 기존에 이쪽에나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6번은 이렇게 자신의 진보 토큰을 이용해서 시장을 넓혀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7은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상품을 생산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시장을 개척을 했다면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네모 색깔이 위는 빨갛고 아래는 보라색이에요. 시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빨간색은 이제 왼쪽에 있어요. 보라색은 빨간색이 끝나고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빨간색은 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조건이 금액이에요. 나는 3원 이하의 핸드폰만 사겠다. 그 다음 바이어는 나는 6원 이하면 산다. 6원까지는 살 수 있다. 이 바이어의 이제 자본력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기술들이에요. 나는 와이파이 기술이 있는 핸드폰을 사겠다. 나는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게 좋다. NFC 기술이 있는 핸드폰을 사겠다. 나는 4G 기술을 원한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거를 참조해서 파시면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판매 가능한 상품이 있었을 때 이 빨간색에 요구하는 조건에 맞으면은 무조건 파셔야 돼요. 이 빨간색 요구 조건을 맞췄는데 달성을 했는데 무시를 하고 보라색 기술을 요구하는 바이어들한테 먼저 파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특수 규칙이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판매가 끝났다면 판매할 수 있는 행동을 다 마쳤다면 남은
상품들은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7단계가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8단계는 뭐냐? 판매한 상품들. 만약에 뭐 이렇게 팔았다고 쳐요. 이렇게 판매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럼 판매한 상품들의 총 수와 자신이 책정한 가격을 곱해요. 저 같은 경우는 상품 2개를 4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8원을 벌었겠죠? 그러면 8점을 가시면 돼요. 그리고 8점을 가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8점을 옮겨볼게요. 3원점에서 8점 갔으니까 11점으로 옮겨놓고요. 그리고 점수를 한 가지 방법으로 더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추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 오피스 마커가 있는 지역에서 혹은 내가 상품을 판매한 지역에서 내가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았다면, 그리고 해당 지역에 오피스 마커가 있다면 오피스 마커가 마지막으로 배치된 지점을 보고 그 우측 상단에 있는 해당되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2개를 팔았는데 저만 있고 제 오피스 마커가 표시하는 점수가 2점이기 때문에 2점을 추가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 마커를 2점을 더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커 수가 똑같아요. 그럼 2대2면은 판매된 상품이 더 왼쪽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 해당되는 점수를 먹습니다. 이거를 주도권 점수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통제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더 유리한 곳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추가 점수를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셨다면 한 라운드가 끝났고요.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라운드 정리 단계 때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이 맨 첫 번째 거는 판매된 상품이 있으면 상품을 제거한다. 바이어드 마커 위에 있는 상품을 제거한다. 그리고 오른쪽은 개선보드에 남아있는 타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타일로 채운다. 그리고 기존에 책정된 가격을 다시 5원으로 맞춘다. 그리고 마커들을 제자리로 다시 옮긴다. 라운드 마커 같은 경우에는 옆 칸으로 이동을 시키겠죠. 2라운드로. 그래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고 상품 토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돌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쪽 라운드 트랙을 보시면은 1, 2, 3, 4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5라운드에는 노란색 심볼에 X자가 쳐져 있잖아요. 5라운드에는 개선 타일을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도 쓸 수가 없거든요. 쓸 일도 없고. 그래서 5라운드에는 개선 타일이 따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리필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8단계를 5라운드 진행하면 게임이 종료가 돼요. 이렇게 게임이 종료가 됐다면 이제 게임 동안에 획득했던 점수에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획득한 특허 타일이 있다. 특허 타일이 있으면은 이 빨간색 네모에 있는 점수를 추가로 합산하시면 돼요. 네, 5인풀이어서 지금 리테일러 타일이 안 깔렸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리테일러 타일이 깔려 있는데 자신의 오피스 마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점수를 게임 끝났을 때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승점을 더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점수판에 점수가 똑같았다. 세 가지 점수를 합산했을 때 점수가 똑같았다면 이쪽에 있는 기술, 6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은 기술을 배우신 분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마저도 같다면 특허 타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똑같다면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게임 방법과 게임이 종료했을 때 어떤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지, 어떻게 승점이 합산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 후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받자마자 굉장히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박스를 개봉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4명의 플레이어가 스마트폰 셔플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3명은 중급 이상의 전략 게임을
플레이 해봤고 또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였고요. 한 명은 입문자 분이셨는데 제가 룰북을 살펴봤을 때 입문자에게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겠구나, 플레이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같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이제 게임에 대한 감을 이해를 하셔서 재밌게 즐기셨어요. 물론 등수는 꼴등을 하시긴 했지만 뭐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었고요. 게임을 다 플레이하신 후에도 재밌게 했다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 게임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이제 웨이트가, 킥 기준 웨이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2.78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이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게 프로그래밍 방식이라 신선하긴 한데 이 게임 그 진행 단계라든가 뭐 이런 것 여타 사항들이 너무 심플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재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뭐 다른 좋은 재밌는 게임, 경제를 비롯한 전략 게임만큼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본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확장도 있어요. 확장도 룰북을 다 읽어봤는데 확장을 끼면은 좀 더 전략적이고 웨이트도 3.5 정도까지는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빡빡하게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묵직한 게임을 원하시는 분의 요구치를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적당한 중량감과 적당한 풀타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진 5인이 가능한 전략 게임으로서 한 자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월이 거의 가까워졌는데요. 보드햄에서 한글판으로 8월에 출시를 한다고 이제 예고가 나왔었어요. 그때 확장팩도 같이 판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적당한 가격에 나오면 구매를 하셔서 게임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